자, 컨쇼라이브 대학교 분석. 오늘 제가 준비한 대학교는 경희대학교고요. 지역균형 교과랑 르네상스 학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두 번째 방송 시작해 볼까요? 고고! 자, 경희대학교 첫 번째 봐야 되는 전형은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뭘 좀 보셔야 되냐면 지역균형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생활기록부에 대한 교과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과는 출결봉사만 보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저거 출결봉사는 다 만점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갖고 계산하는 거냐면 정량 평가하는 게 70%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요번 년에 뭐가 들어가기 시작했냐면 교과 종합평가라는 게 들어가요. 이게 뭘 보는 거냐면 서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색깔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요, 입시를 지금 경희대학교가 어떻게 계속 바꾸고 있냐면요, 2021년에는요 얘네가 교과와 서류를 봤거든요. 근데 이때는 2021년에는 교과가 30이었고 서류가 70이었어요. 이거를 얘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고교연계라고 해서 뽑았었어요. 그러다가 2022년 작년에는요 그냥 뭐만 봤냐면 교과만 봤어요. 그러다가 요번 년에 요렇게 다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과 2022년을 섞었어요. 그러면서 요 교과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를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을 기준으로 고교 연계로 봤을 때 요 서류 보는 걸 낮췄거든요. 그런데 요 서류를 볼 때요, 일단 서류를 볼 때 정성 평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기부의 전체를 보겠다라고 일단 대학교는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체를 보는 데 있어서 교과 종합평가다 보니까 분명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세부 능력이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부분을 정성적으로 우선 평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기부 평가를 좀 확대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부 교과전형, 지역균형 전형이 종합평가 라인이 들어가서 서류를 보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색깔이 나지만 학업에 대한 성적을 우선적으로 기준을 잡을 것 같고 그걸 통한 학업에 대한 부분을 먼저 분석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보세요. 2021 고교 연계보다는 성적이 올라갈 거고요. 2022년 교과로 봤을 때보다는 성적이 내려갈 거예요. 하여튼 그 사이로 구성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이 70%가 등급 간의 점수를 얼마나 구성하는지가 아직 발표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발표 나야지 더 정확한 예측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리고 최저가 반영되는데요. 작년에도 최저는 이거 최저보다 일단 죄송해요. 어떻게 반영되는지 볼게요. 일단 문과 같은 경우는요, 주요 과목의 전체 과목에 대한 부분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거고요. 진로 선택 과목을 시립대학교랑 같이 상위 3과목만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에 대한 전체 과목을 가지고 계산을 할 거고,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 A, B, C 같은 경우는 상위 3개를 골라내니까 솔직히 진로 선택 과목이 반영하는 비중보다는 정량적인 저 등급 가지고 아이들의 평가가 우선적으로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요 평가된 상황에서 교과 종합평가를 서류 평가한 거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환산 점수를 만들겠죠. 그런데 저 종합평가에 대한 30%의 비중이 일단 높을 거고요. 그리고 등급 간의 점수가 얼마나 벌어지는지는 그 발표된 데이터를 봐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분명 등급 간의 점수를 많이 벌리진 않을 거예요. 이게 대학교 성격상 그렇거든요.
그래야지 특목고도 또 땡겨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합쳐서 점수화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기 나와 있는 교과 종합평가를 통해서 마지막 서류를 통해서 평가 요소로 한꺼번에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뭐가 있냐면 최저가 있습니다. 이건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최저를 깔아놨어요. 그래서 근데 최저가 보시면 2, 3, 5예요. 두 개 합 5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최저가 경희대 대학교 라인 수준에 비해서는 최저가 센 건 아닙니다. 왜 그러면 시립대학교가 막 3개, 홍익대학교가 최저 3개 걸어놨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 두 개 영역이 합 5인데다가 탐구는 잘 본 거 하나만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를 맞춰서 대학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완화되어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렇다고 저거 두 개 이상 만드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타 대학교랑 수준에 비해선 조금 완화되어 있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영계 같은 경우도 두 개 합 5다. 그러니까 문과 이과가 똑같은데요. 한의대랑 당연히 의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세겠죠. 아니면 치대 약대 같은 경우도 세 개 영역 합 4니까 센 거죠. 그죠? 그래도 세 개 영역이니까 네 개보다는 조금 그래도 해볼 만하죠.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경쟁률이 엄청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아이들을 선발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한 교과에 대한 등급 간의 점수가 어느 정도 벌어질 건지는 더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저희가 예측 데이터를 좀 만들어 갖고 교과 종합평가를 2021년에 고교 연계를 했을 때 그 데이터를 합쳐 가지고요, 어느 정도 등급권이 형성됐을 때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을 경희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예측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인문라인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걷다가 얘네 이원학 캠퍼스인 거 아시죠? 네, 경희대학교는 이원학 캠퍼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과 같은 경우는 한 1.45 정도면은 충분히 안정권을 형성하는 점수대가 형성될 것 같고요. 2.1 정도까지도 도전권은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 2.1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학생기록부 교과 70%의 등급 간의 점수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벌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인문라인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학과들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1.45에서 2.1까지도 한번 도전 라인으로 구성할 수 있어 보이고요. 국제캠 같은 경우는 1.68에서 한 2.4등급 정도까지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점수대가 생각보다 이 교과에 대한 70%에 대한 이 정량적 평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점수대가 막 미친듯이 무너져 내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라인, 그래서 작년 데이터 저희가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왜 그러면 작년 22학년 교과 전형으로 경희대학교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를 좀 저희가 분석하고 21년 고교 연계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퍼센테이지를 좀 합치면서 라인을 구성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한 요 정도 라인, 자연계 라인 같은 경우는 서울 라인이 한 1.45에서 1.9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국제캠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높아요? 라고 하시지만 거기에 공대나 이런 아이들이 다 거기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2에서 2.25 정도인데 이 안에 저희가 지금 계산을 못한 데가 어디냐면 바로 특목고 데이터는 계산을 못했습니다. 특목고 데이터는 계산하려면 이 학교 생활기록부 교과 그 등급 벌어지는 걸 봐야 돼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는 포함 안 돼 있고요. 누굴 기준으로 했냐면 일반고 기준으로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경희대학교 이번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00% 교과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르네상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솔직히 가장 먼저 이제 대학교를 분석한 게 경희대학교 르네상스였습니다. 그래서 자꾸 애정이 가요. 자, 르네상스 전형은 전통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보시면은요, 서류평가 100%인데 이 서류평가는
뭐 원점수나 학업 역량을 통한 어떤 원점수 평균 편차 이런 것들 다 정성적으로 정량적으로 다 평가하고요. 그리고 세부 능력 특기사항,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세배수를 먼저 뽑아 놓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이 30%가 들어가면서 선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거고요. 솔직히 이거는 제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이건 주관적인 평가라고 먼저 말씀드렸어요. 레온 르네상스는요, 생각보다 면접에 대한 비중이 저는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면접을 잘 봐가지고 학업에 대한 서류를 뒤집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는 면접 중요해요 라고 말을 하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거에 따르면 솔직히 면접 잘 봤다고 성적과 생기부가 부족한 거를 뒤집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성적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네 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과 서류를 좀 구성하는 부분, 그리고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봐야 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선발을 할까요? 자, 레온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학업 역량이 30%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성적대가 좀 형성은 돼야 되거든요. 대신 얘네 성적대 진짜 어떻게 평가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점수나 평균 편차를 통해서 학교 수준이나 이런 것들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특목고 아이들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과에 대한 이런 단순한 내신 등급만 봐서는 안 되고 학교 수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보다 좀 잘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세부 능력이나 아니면은 뭐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같은 경우 이런 학업에 대한 어떤 이런 방향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평가했을 때 학업 역량이 30. 두 번째, 경희대학교는요, 정말로 르네상스는 전공적 합성 많이 보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업과 전공적 합성이 일단 60%, 그러니까 엄청난 비중을 가져가고 있고, 전공 학업 자체도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활동에 대한 부분이 좀 뚜렷하게 생활기록부를 구성하는 게 좋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성과 발전 가능성이라는 걸 보는데, 발전 가능성 같은 경우는 요 위에 나와 있는 3대 요소 라인이 어떻게 스토리를 구성해서 가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1학년 때의 활동과 2학년 때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나 아니면 아이가 뭔가 주도성을 가지고 뭔가 찾아보면서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과정들,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 되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성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말했을 때 뭐 협업과 나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전 솔직히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을 통해서 나눔과 협력을 해나가는 어떤 과정 같은 것들. 그러다 보니까 생활기록부 안에 솔직히 뭐가 좀 들어가면 좋냐면, 생기부 안에 여태까지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과정에 대한 능력에 대한 스토리나 어떤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근요소들이 있으면 르네상스는 솔직히 되게 많이 유리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학업에 대한 부분과 전공에 대한 부분을 저렇게 비중을 높여서 뽑는다라는 건 전공 학업이나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전공과 관련된 학업에 대한 세부 능력도 생각보다 되게 잘 챙겨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게 르네상스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르네상스는 도대체 몇 등급대 아이들이 합격하나요? 되게 폭이 넓은데요. 자, 일단은 문과 라인 같은 경우는 서울캠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 고등학교는 한 1.6에서 2.5등급 정도, 그러니까 1.6등급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남습니다. 근데 점수가 밀리진 않아요. 그리고 한 2점대 중반대 아이들까지도 도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과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목고 아이들은 3등급에서 한 4.5등급 정도 아이들 이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특목고 아이가 만일 뭐 2등급대다 그러면 점수가 남겠죠. 그런데 3등급대라도 충분히 가능한 라인이고요. 국제 같은 경우는 일반고 같은 경우는 한 2.4에서 3.2 정도, 그리고 특목고 같은 경우는 4등급에서 6등급까지도 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문 라인 같은 경우는 서울과 국제캠이 이원화 캠퍼스지만 약간 성적이 좀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목고 같은 경우도 외고나 국제고 아이도 5등급, 6등급 아이들이 합격하는 사례들이 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목고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왜 그러면 인문 라인, 국제 라인이 어문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 국제 캠퍼스에 국제학과라고 있는데 국제학과는 생각보다 조금 높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자연 라인 같은 경우는 서울캠 라인에는 솔직히 학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1.75에서 2.8등급 아이들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목고는 2.8에서 5.0까지 내려가는데 저 왜 5등급까지 내려가냐면 과학고등학교 애들 때문에 그래요. 과학영재학교 애들 때문에 과고 아이들이 좀 데이터를 구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국제 라인으로는 일단 일반 고등학교는 한 1.85에서 한 3등급대. 그러니까 조금 벌어지는데요. 왜 저렇게 등급대가 국제캠인데도 불구하고 좀 높냐면,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원학 캠퍼스 라인으로 자연계 공대나 이런 것들이 진짜 다 국제캠으로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희대학교를 보고 오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점수대를 형성하고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국제 라인 같은 경우 공대랑 자연과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점수대가 조금 벌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목고는 3.8에서 6.7까지도 가능하다. 근데 저 6등급대 5등급대 아이들은 보통 과학고등학교 아이들이 좀 많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경희대학교 르네상스 지원 라인입니다. 만일 우리 아이가 이 등급 안에 구성이 된다라면 한번 계산을 해가지고, 학과들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워낙 아시죠? 경희대학교는 학과 많습니다. 진짜 많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학과들마다 조금씩 맞춰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르네상스입니다. 자, 컨쇼 라이브가요 4월 12일 날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주 3회 방송이고요. 화요일 날은 프리미어 회원님들을 위한 전용 방송이 진행되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오늘처럼 일반 회원님들과 시청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만 진행하던 저희 컨쇼가 4월 12일부터 새로운 시작으로 주 3회를 진행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 많은 시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시부터는 1대1 상담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